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서커스를 소재로 한 한일합작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캐나다의 서커스단 태양의 서커스를 모티브하였으며 주인공 소라가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진정한 스타, 카레이도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공연자의 마음가짐과 꿈을 향한 도전 등을 표현한 성장 애니메이션 카레이도 스타입니다. 본 영상은 카레이도 스타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서커스와 뮤지컬 등을 접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무대 카레이도 스테이지. 어릴 적 그 무대에서의 공연을 본 뒤로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일원이 되는 것을 꿈꿔온 나소라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정기 오디션에 지원하여 무작정 미국으로 날아오고 그 후 매점에서 길을 물어보려던 소라는 카레이도 스테이지라는 말에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행동에 깜짝 놀란 그녀는 무심코 여행 가방을 놓아버렸다가 어느 소매치기로부터 가방을 도난당해버리고 이에 소라는 주변 사람의 인라인까지 빌려 그 소매치기로부터 가방을 되찾는 것에 성공하지만 경찰에게 가출 청소년으로 의심을 받는 바람에 결국 오디션 현장에 늦어버리고 맙니다. 전 이번에 시험을 칠 나소라입니다. 사정이 생겨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디션은 방금 전에 끝났는데. 전 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고요. 그럼 무대 위로 올라와요. 안 돼. 오디션은 끝났어. 늦은 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넌 진짜 무대에 늦었어도 그런 식으로 변명할 건가? 돌아가. 싫어요. 전 이대로 절대로 못 가요. 한 번만 봐주세요. 레이라 씨! 내년에 다시 도전해봐.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랑 약속하고 왔거든. 이제 곧 공연이 있는데 괜찮다면 보고 갈래?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매니저였던 켄 로빈스의 도움으로 백스테이지를 구경하게 된 소라는 우연히 어느 서커스 단원 위에 있던 소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재빨리 그녀를 구해주지만 오히려 그 단원은 밀쳐진 것 때문에 손가락을 살짝 삐끗하게 되고 그 후 그 단원이 작은 부상임에도 무대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자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단장 칼로스 에이도는 소라를 그 단원 대신 무대에 내보냅니다. 그리하여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오른 소라는 많은 긴장으로 인해 초반부터 실수를 하는 것도 잠시 어린 관객의 응원 소리에 힘입어 곧장 다른 퍼포머들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러나 마지막 점프 때 소라가 밝은 조명으로 인해 발밑을 보지 못하면서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톱스타 유리 키리안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장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소라의 무대를 본 톱스타 레이라 해밀턴은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는데 내가 나가는 무대 직전에 감히 그런 추태를 보여? 저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덕분에 불쾌한 쇼를 본 관객들은 뭐가 되지? 자, 이젠 알겠지. 네가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예! 여기에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알았으면 얼른 나가. 소라! 내버려둬. 그 후 소라는 레이라의 말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 무대를 통해 소라의 재능을 알아본 칼로스가 그녀를 특채로 합격시키면서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입단하게 되고 이에 레이라는 오디션도 보지 못한 소라의 입단을 반대하지만 칼로스는 머지않아 관객들이 소라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며 그녀에겐 레이라에게도 없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기숙사에 들어오게 된 소라는 그곳에서 분장실에 있던 인형을 발견하게 되는데 역시 내가 보이는 모양이군. 인형이 말. 내 이름은 폴. 스테이지의 정령. 몰라.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내가 보인다는 건 네가 스테이지에 의해 선택받은 인간이란 뜻이다. 꽤 재미있는 스타가 탄생할 것 같군. 오늘 밤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그리고 다음날 소라는 아침 일찍 무대를 청소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칼로스와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입단원들은 소라가 칼로스의 연줄로 들어온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발레의 기초 동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그들은 소라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소라는 그들에게 언젠간 레이라를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해 보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단원들이 그녀가 레이라의 주특기 기술인 골든 피닉스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와전시키면서 결국 소라는 레이라로부터 그 기술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거기다 기술의 실패 시엔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 그녀는 레이라와 모든 단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일주일간 켄과 함께 공중회전근의 연습에 열중하며 그 과정에서 같은 신입단원이었던 미아 기욤과 안나하트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향해 간 건 사랑하는 로미오, 줄리엣이 되는 거야. 성공했군. 마지막엔 실패했지만 아까 그건 분명한 골든 피닉스였어. 예? 이번만의 실력을 인정해줄게. 정말 다행이다.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남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얼마 후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신작인 신데렐라가 발표되며 이번 무대인 신입단원들도 모두 무대에 올린다는 소식이 공지되고, 이에 소라는 자신도 배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으나 칼로스는 소라에게만 어떠한 배역도 주지 않은 채 당장 오늘부터 어린이 관객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는 담당을 맡깁니다. 그 후 소라는 할당량의 장난감들을 모두 나누어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보지만 그때마다 객석 혼란이나 개막시간 지연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러다 유리의 위로를 통해 삐에로라는 역할의 본분을 깨닫게 된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배역을 만들고 그 역할에 따라 아이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마지막 피날레 씬에서 아이들의 손으로 관객석에 많은 불빛을 수놓게 만듭니다. 한편 신데렐라에서 마법사 역을 맡은 미아는 하이라이트 씬에서 레이라와의 호흡을 맞추지 못하여 배역을 내놓는 것은 물론 공연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이에 그녀는 자신의 배역을 셋으로 나눈다면 충분히 씬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칼로스에게 마법사 역을 자신과 소라, 안나가 맡을 수 있도록 허락을 맡은 뒤 트리플 일루전이라는 기술을 고안해냅니다. 잠시도 눈을 못 떼게 하는 건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완성시켜주세요. 그럼 합격이란 말이고. 트리플 일루전. 그렇게 소라는 신데렐라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지만 첫 공연에서 미아의 실수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만 트램펄린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때 소라 몰래 공연을 관람하러 왔던 그녀의 양아버지는 위험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관객들과 동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 딸이 걱정되어 소라에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소라는 어릴 적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친부모를 잃었으며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사촌형인 현재의 양아버지였고, 이에 소라는 그날부터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과 두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면 언제라도 혼자 남겨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며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서도 쉽게 양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후 숙소로 돌아가려던 양아버지는 다시 생각을 바꿔 황급히 카레이도 스테이지로 향하였으나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면서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져 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소라는 공연을 앞둔 상태임에도 곧장 아버지가 실려간 병원으로 향하며 결국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아빠는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처음 보신 거죠? 전 아빠가 오디션 받으러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합격했다고 전화드렸을 때 아빠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주셨죠. 속으론 반대하셨다는 거 저 알아요.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카레이도 스테이지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랑 아빠한테 걱정 끼치는 것도 싫고요. 한국엔 아빠 혼자 갈게.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가 그렇게 사과해야 될 상대는 우리들이 아니다. 그 빚은 최고의 연기로 갚아. 예. 그러던 어느 날 칼로스는 세계 디아볼로 대회 최연소 우승자인 로제트 파스텔을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초청하며 소라에게 일주일간 그녀의 담당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평소 로제타의 팬이었던 소라는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는 반면 로제타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대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시종일관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후 특별 공연의 무대에 선 로제타는 디아볼로 세계 챔피언답게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었으나 무대에 오른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하지 않았기에 관객들의 반응 또한 뜨겁지 않았고, 이에 칼로스는 로제타에게 더 이상 무대에 오를 필요 없다며 계약대로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는 대신 이곳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칼로스의 결정에 소라는 단 한 번의 공연만으로 단정짓지 말라며 로제타에겐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자 칼로스는 소라가 로제타와 함께 디아볼로 무대에 오른다면 다시 공연을 재개하겠다며
그녀에게 로제타의 공연에 임하는 마음을 바꾸도록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로제타와 함께하기 위해 디아볼로 훈련을 시작한 소라는 우선 공연자의 입장에만 있었던 그녀가 관객의 입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관객이 즐거워하는 무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물개 조나단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과 신데렐라에서의 마법사 등장씬을 보여주고, 이에 로제타는 소라의 무대가 자신과는 달리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 생각났어. 9살 때 나갔던 세계대회 때 일이. 재미있었어, 즐거웠어라며 다들 환하게 웃어줬어. 잊고 있었어. 그때의 행복한 기분을. 고마워, 소라. 네가 나한테 마법을 걸어줬어. 그러던 어느 날 칼로스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다음 작품으로 인어공주의 재공연을 기획하지만 투자자였던 미스터 케네스가 레이라 외에 신인이 연기하는 인어공주가 보고 싶다며 당장 신인 연기자의 공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칼로스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인어공주의 오디션을 받을 단원을 모집하던 중 소라가 골든 피닉스를 구사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당장 인어공주의 한 장면을 연기해 볼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폭포 건너편에 공중그네를 잡는 동작을 하게 된 소라는 켄의 지시대로 폭포를 향해 뛰어들었으나 그녀가 뛰어들었을 땐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었으므로 그네를 잡은 팔의 어깨가 빠지는 것과 동시에 세트로 떨어져 버리고, 그 후 소라는 유리가 구해준 덕분에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날부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공중그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켄은 소라의 공포증을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 낮은 공중그네 장치를 만들어 눈가리개로 그녀의 두 눈을 가린 뒤 건너편에 그네를 잡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 연습을 통해 소라는 조금이나마 공중그네의 공포증을 이겨내게 되었으나 인어공주의 재오디션 전날 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방황하는데, 넌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해왔잖아. 연습이니까. 난 이제 못 날아. 난 심장이 약해서 나의 오랜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 난 날고 싶어도 못 날아. 하지만 넌 맘만 먹으면 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네가 처음이었다고. 하늘을 날던 때의 기분을 떠올려봐. 소라야, 나의 소라는 공포심 따위에 지는 약한 애가 아니야. 고마워, 켄. 공중그네 따위 무서워하며 네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 잘했어, 소라야. 역시 넌 가장 빛나고 있어. 그렇게 인어공주의 오디션에 합격한 소라는 과거 레이라가 연기했던 인어공주 공연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며 그녀의 연기를 흉내내고, 그 탓에 소라의 공연은 마치 레이라의 복사판 같다는 평을 받게 되며 점차 그녀의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스터 케네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게 된 소라는 켄으로부터 레이라의 존재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며 그날부터 자신만의 인어공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그 후 그녀는 단원들과 연출가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소란의 인어공주 팀은 레이라 팀과 달리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각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어공주의 후속 공연으로 신작 아라비안 나이트가 발표되며 소라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 레이라의 대결 상대인 도적 역할을 맡게 되고, 이에 레이라는 소라가 자신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일주일 후 무대 장치 위에서 연기를 펼쳐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움직이는 배 위에서 줄타기를 연습하게 된 소라는 디아볼로를 접목한 연기를 준비하며 켄의 도움으로 놀이공원의 바이킹에서 야간 연습까지 행하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높은 점프로 인해 자꾸만 착지하는 것에 실패하고, 이에 소라는 마지막 연습까지 그 동작에 실패하지만 오디션 당일 디아볼로를 이용해 착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레이라로부터 상대역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와 소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야. 칼로스는 화제를 만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지. 네가 소라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을 거야. 칼로스가 무슨 속셈이든 난 관심 없어요. 그래. 누구세요? 오늘부터 당분간 신세 좀 지자. 예? 너의 호흡과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야. 너도 나를 지켜보며 내 움직임과 호흡을 파악해줘.
그날부터 소라와 레이라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 후 두 사람은 차츰 결투씬의 합을 완성해가지만 결국 공연 개막 전날까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면의 호흡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에 레이라는 칼로스와 연출가에게 총 리허설에서 자신과 소라를 제외해줄 것을 부탁하며 곧장 소라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레이라는 소라에게 지금까지의 연습을 잊으라며 자신을 진짜 바다에 빠뜨릴 각오로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상대방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 바다에 빠지지 않고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으며 갑작스런 소나기와 불규칙한 파도의 움직임으로 인해 위태위태한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밤까지 연습을 이어간 소라와 레이라는 움직이는 로프 위에서의 균형을 완벽히 익히게 되었으며 결국 클라이막스의 장면까지 완성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레이라 씨는 어째서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들어오신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함께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갔었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웃고 놀라시는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어. 그날 무대는 뭐였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제가 돌아가신 저희 친부모님이랑 같이 본 것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외출했던 마지막 추억이 돼버렸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이 아이는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머지않아 관객들은 그 녀석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을 거다. 고마워요, 레이라 씨. 이렇게 기분 좋은 박수는 정말 오랜만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그렇게 신작 아라비안 나이트는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지만 점차 단원들이 하나둘씩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그만두면서 공연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유리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소라는 그에게서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그만두고 어느 극단에 들어와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며 최근 단원들이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떠난 이유가 유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유리는 과거 칼로스와 함께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창설했던 동료 아론 브라스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부흥을 위해 환상의 기술에 도전하였다가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고 이에 유리는 칼로스가 아버지에게 위험한 기술을 강요하고 그 죽음을 극단 선전에 이용했다고 생각하여 칼로스로부터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빼앗기 위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라는 공중그네가 퍼포머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묘기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론의 죽음이 칼로스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그녀는 계속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남을 것을 결정하지만 얼마 후 갑자기 단원 25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 후 소라는 적은 인원으로 올릴 수 있는 공연을 고민하던 중 미아가 취미로 쓰던 시나리오들을 발견하여 칼로스에게 그 시나리오들을 추천해보고 이에 그는 미아에게 새로운 각본을 써오도록 지시하며 레이라가 데려온 유명 연출가 사이먼 파크를 그녀의 각본 도우미이자 무대 감독으로 고용합니다. 그날 이후 미아는 사이먼과의 작업을 통해 같은 편이었던 두 부족의 결투를 그린 자유라는 각본을 완성하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연출해내고 이에 남은 단원들은 한 사람당 3가지 이상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 적은 인원만으로도 공연을 올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 공연은 독창적인 컨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얻었지만 얼마 후 유리가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스폰서인 케네스 그룹과 해밀턴 재단의 투자를 중단시키면서 결국 칼로스가 단장 자리에서 물러난과 동시에 자유의 공연 또한 끝나게 되는데 아버지,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레이라, 넌 거기서 할 만큼 했어. 영화든 무대든 네 능력을 살릴 곳은 많아. 아버진 정말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기 싫은 건 카레이도 스테이지가 아니라 절 흥분시켜주는 파트너일지도 몰라요. 파트너? 너희들의 카레이도 스테이지는 오늘로 끝이야. 난 끝이란 생각 안 해요. 이번 무대는 미래를 믿는 젊은이들의 얘기예요. 내가 연기하는 건 그런 젊은이 중 하나예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슬퍼하거나 포기하진 않아요. 이 무대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한 나의 마지막 무대는 없을 거예요. 레이라 씨,
우린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닌 거 맞죠?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마지막 무대에 오른 뒤 소라와 친구들은 기숙사에서도 쫓겨나 켄의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 양어머니가 7개월 전에 임신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소라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생겼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지 못하며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은 또다시 홀로 남겨질 것이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수화기 너머로 소라의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챈 그녀의 양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미국까지 찾아와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고, 그런 어머니에게 소라가 실수로 자신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언급해버리면서 양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짐과 동시에 진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한 말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네 탓이 아니야. 사실 이번에 동생이 태어나면 제가 돌아갈 곳이 없어질 거란 느낌이 들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요. 엄마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 넌 지금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하고 있는 거지? 너희 집은 진짜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안 망가져.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랬지? 엄마 죄송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네가 엄마 옆에 있어줬으면 하고 쭉 바랬었어.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널 당장 만나야겠다고 아빠를 보채서 온 거야. 너를 맡아서 키우게 됐을 때 엄만 너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불안했어. 하지만 처음으로 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엄마. 저기 소라야, 네 동생의 이름 네가 지어줄래? 그렇게 소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태어난 여동생에게 미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날 이후 부모님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 그녀는 유리의 카레이도 스테이지가 위험한 기술을 모두 3D 영상 기술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다시 자신들의 무대를 되찾기 위해 공연할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가수이자 칼로스의 연인이었던 사라 두퐁이 마린파크라는 놀이공원에 공연일을 가져오며 소라와 친구들은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고, 이에 그들은 예전 단원들과 로제타 등 여러 동료들에게 힘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레이라에게도 함께 공연할 것을 제안하러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아버지의 지시로 인해 영화 촬영 이외에 어떤 무대에도 오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이에 프리덤 라이츠라는 이름으로 전 단원들끼리 공연을 하게 된 소라는 갑자기 가면을 쓰고 등장한 퍼포머가 레이라라는 것을 알아채며 그날부터 가끔씩 가면스타라는 별명이 붙은 퍼포머와 함께 마린파크의 공연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마린파크의 공연은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TV와 신문 등 여러 매체들로부터 취재가 들어오게 되고, 이에 우연히 TV방송에서 마린파크의 뉴스를 본 유리는 프리덤 라이츠의 가면스타가 레이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며 곧장 마린파크의 사장에게 석 달치 티켓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프리덤 라이츠를 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공연 장소가 사라진 소라와 동료들은 로제타의 추천으로 밴쿠버에서 열리던 세계 퍼포먼스 페스티벌에 지원하여 다시 재기할 발판을 만들고자 하고, 한편 그 소식을 들은 레이라는 그 페스티벌이 자신의 아버지와 유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대회임을 떠올리며 거기다 유리가 프리덤 라이츠의 동작을 카피한 유명 아마추어 퍼포머들을 소라의 팀 바로 앞순서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그녀는 중요한 영화 촬영을 미룬 채 밴쿠버의 페스티벌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이에 프리덤 라이츠는 가면스타와 함께 멋진 공연을 선보이게 되지만 레이라의 등장에 격분한 유리가 해밀턴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리며 프리덤 라이츠를 아예 실격 처리해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료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전 아직 스테이지에서 못한 일이 있어요. 온몸에 전율이 이만큼 짜릿한 갈채를 받고 싶다고요. 지금 저한테 그걸 이뤄줄 파트너가 있어요. 제 마지막 스테이지는 아직 멀었어요. 이번 영화 촬영만은 끝까지 마쳐라. 아버지, 오늘 제 스테이지는 어땠나요? 레이라 씨. 뭐지? 예? 내가 보이나? 레이라. 갑자기 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레이라는 자신이 소라처럼 스테이지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선택받은 자가 2명이 모였을 때 환상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소라는 곧장 풀에게 환상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물어보지만 그는 두 사람이 완전한 자격을 갖췄을 때 그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그 기술에 도전하면 예전의 도전자들처럼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유리의 부름을 받고 나온 레이라는 다시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그의 부탁에 현재 자신의 파트너는 소라라는 것을 밝히며 그녀와 함께 환상의 기술에 도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에 유리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경영난을 메꾸고 칼로스의 재개를 막기 위해 다음 달에 환상의 기술을 공연할 것이라고 홍보하여 관객들에게 환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리 티켓 값을 모두 받아버립니다. 그리하여 한 달이라는 시한이 걸려버린 소라와 레이라는 곧장 과거 아론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았던 칼로스에게 연습 방법을 배우며 오른팔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에 돌입하고, 그 훈련은 한 팔로 상대 파트너의 체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힘을 기르는 연습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었던 소라에게 매우 고된 훈련이었으며, 그런 소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레이라는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급격한 감량으로 인해 레이라는 연습 도중에 현기증을 일으키며 그만 오른쪽 어깨를 절벽에 부딪혀버리고, 이에 그녀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지만 공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모두에게 어깨 부상을 숨긴 채 끝까지 고된 훈련을 소화하게 됩니다. 한편 유리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스폰서로부터 투자를 철회당하며 결국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환상의 기술은 실현할 수 있는 게 못돼. 헛되이 죽게 될 뿐이라고. 유리! 너희 칼로스한테 속고 있다는 거 몰라?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유감이군. 내일 공연이 끝난 다음 카레이도 스테이지는 매각될 거야. 환상의 기술 따위는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난 당신과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심한 꼴 보이지 말아요. 공연 취소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레이라는 유리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더 악화되어 결국 공연 전날 병원에서 기절해버리고, 이에 소라는 그녀에게 이번 공연을 취소하고 다음에 도전할 것을 제안하지만 레이라는 그땐 이미 카레이도 스테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라에게 자신과 함께 최고의 갈채를 받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환상의 기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소라와 레이라는 자신들의 성공을 굳게 믿으며 불의 앞에서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순간 환상의 기술을 연기할 자격을 갖추게 된 두 사람은 불에게서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며 내일 공연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공연 당일, 레이라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이란 의사의 진단에도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소라와 함께 안전구물이 없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오르는데, 시작하자, 소라! 네! 레이라 씨만을 보고 이리 오는 거야, 소라. 소라와 레이라의 등에 날개가 있어. 환상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었구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어. 그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찬란한 생명의 빛. 저건 죽음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소라, 돌아가자. 레이라, 최고로 멋진 쇼였다. 유리 킬리안이 내 눈을 떼이게 해줬어. 이제 내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신의 날개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게 커버렸구나. 아버지, 심한군요. 다신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설 수 없다는 건 확실해요. 예? 거짓말. 무사히 환상의 기술을 실현해낸 레이라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며 그토록 꿈꿔왔던 최고의 갈채를 받았으나 어깨에 너무 무리를 준 탓에 다신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오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이에 소라는 자신 때문에 레이라의 몸이 망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죄책감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소라, 넌 나와 같이 운명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었지?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일어서, 소라야. 소라야, 이제부턴 네가 나의 꿈이 되어줘. 나의 꿈이 되어줄 거지? 소라? 제가 레이라 씨의 꿈이요? 너라면 될 수 있을 거야.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가. 그 후 카레이도 스테이지는 미스터 케네스가 매입하면서 칼로스는 다시 단장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소라는 레이라의 꿈을 이어받아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를 꿈꾸기 시작하며 카레이도 스타 1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환상의 기술을 연기한 뒤 레이라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무대를 떠나면서 소라가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새로운 톱스타로 떠오르고, 그러나 그녀는 유리나 레이라처럼 지명도가 높지 않았기에 칼로스는 소라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프랑스 출신의 천재 퍼포머 레온 오즈왈드를 데려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미아의 신작 공연에서 주연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지만, 소라가 첫 공연 날 인형 옷을 입고 홍보하다가 개막 시간 직전에 도착하면서 레온은 파트너로서의 배려가 없는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이에 그는 소라에게 무대에 나오지 말라며 홀로 공연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레온의 말을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은 소라는 어린이 관객들까지 생각하여 무대 의상 위에 인형 옷을 입고 등장하였다가 갑자기 그가 홀로 퇴장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지금처럼 어설픈 공연을 보여줄 바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아. 그치만 저희들은 관객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 내가 관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관객이 날 위해 존재하는 거지. 관객들은 극장에 와서 날 칭찬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당신의 실력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어쩌고요? 그런 건 관객이 아니야. 환상의 기술을 완성시킨 게 너 같은 녀석이라니 정말 실망이군. 지금의 카레이도 스테이지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싫어. 이제 곧 피에로 쇼가 끝날 시간이야. 레온 씨가 안 나간다면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겠어. 배우한테 있어서 관객이 적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예? 그 후 소라는 자신과 레온의 배역 의상을 교대로 바꿔 입으며 1인 2역을 연기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온은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고난이도 기술들을 끝까지 소화해내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소라에겐 무모함 외에도 사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남녀 주인공의 재회씬 순서가 되자 소라는 그림자를 이용한 연출을 통해 두 사람의 재회를 연기해내지만, 공연을 보던 레온의 팬들이 그가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그 순간 객석에서 제2의 레이라 해밀턴을 자칭하는 한 여성 퍼포머가 등장하며 소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내쫓고 카레이도 스타가 될 것임을 선전포고합니다. 사실 그녀는 이번 카레이도 스테이지 오디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중국 출신의 공중근의 아티스트 메이 왕이었으며, 자신이 동경해왔던 레이라가 환상의 기술 이후 재기불능이 되자 그녀의 파트너였던 소라 때문에 레이라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메이는 그런 소라가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톱스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메이는 소라의 아래층이 싫으니 기숙사방을 바꿔달라던가 신인임에도 소라 대신 자신을 주연으로 올려달라는 등 대놓고 소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러다 미아가 신작 드라큘라의 주인공 역에 소라를 지명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 역할에 더 잘 어울린다며 소라와 함께 레온의 테스트를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레온으로부터 드라큘라의 작중 기술인 나선 회전 그네를 하루 안에 성공하라는 미션을 받은 뒤 연습용 그네 한 개를 번갈아 사용하려 하지만 메이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임을 주장하며 소라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데, 놀이터의 그네도 아닌데 어째서 순서대로 타야 되지? 거기다 레온 씨는 널 상대도 안 해주는데 왜 테스트를 받겠다는 거지? 난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좀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 난 널 우리와 함께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만들어갈 동료라고 생각해. 동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레이라 씨랑 환상의 기술을 연기하는 게 너같이 짜증나는 한심이냐고. 만약 내가 있었다면 레이라 씨는 분명 날 선택했을 거야. 이번 오디션에서 내 실력이 훨씬 더 위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때 나랑 레이라 씨는 진정한 파트너였어. 나의 꿈이 되어줄 거지, 소라? 난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너 하기에 달렸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라, 넌 날 볼 수 있다는 거다. 그 후 소라는 동료들이 직접 만들어준 간이 나선 회전그네로 연습을 이어가며 하루 안에 기술을 완성해내지만, 실내에서 연습했던 메이와 달리 소라는 야외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맞아가며 연습했기에 다음날 심한 열감기를 앓게 되고, 이에 소라는 결국 테스트 당일 목표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그네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머쥔 메이는 또다시 소라에게 레이라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오는 소라를 이긴 정도로 허세를 부리는 메이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며 두 사람을 모두 자신의 파트너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카레이도 스테이지가 사양길에 접어든 거야. 레이라 해밀턴도 결국 너희처럼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배우였던 거야.
너 같은 녀석을 파트너로 선택한 결과 세기불능이라. 그런 정신으로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날 보내서 무슨 말을 했지? 레이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과하라고! 레이라 씨한테 사과해!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더욱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얼마 후 메이는 레온에게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과거 그녀가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꿨을 때 연습했던 스케이트장으로 데려오고, 거기서 메이는 뛰어난 기술들을 보여주며 드라큘라의 상대 역인 미나 마리를 연기하지만, 레온은 이번 드라큘라 공연을 스케이트 쇼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뿐 메이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지 않습니다. 이에 소라는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야 주연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메이의 스케이트 스승이었던 메릴로부터 사흘간 고난도 기술까지 연습에 돌입하고, 그 후 소라와 메이는 레온의 앞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며 레온에게 파트너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레온은 메이가 예전과 달리 매우 초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채며 소라가 주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그는 소라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이번 스케이트 쇼에는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인물을 뽑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메이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이가 드라큘라의 주인공을 맡게 되며 새로운 톱스타 반열에 오른 가운데, 어느 날 소라는 레이라로부터 현재 그녀가 공연 중인 살로메 인 베가스란 무대에 며칠간 출연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에 소라는 또다시 레이라와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음에 매우 기뻐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몰래 레이라의 공연장을 찾아온 메이가 소라 대신 자신을 출연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소라는 자신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신경전을 지켜보던 연출가 캐시 티모어는 레이라에게 소라와 메이를 한 무대에 올릴 것을 제안하는데, 환상의 기술은 레이라 씨한테 있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추억일 뿐일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내보내는 게 어떨까, 레이라? 나 역시 찬성이야. 내가 여기 온 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레이라 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야. 레이라 씨를 다치게 한 너한테만은 절대로 안 지겠어. 내가 소라 때문에 다쳤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부상을 당한 건 내 마음속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난 그 부상 덕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자, 이거 대본이야. 나랑 같이 하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게 신선했어. 날 다시 한번 흥분시켜주는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캐시가 나의 새로운 파트너야. 그러니까 레이라 씨의 현재 꿈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소라. 맞아. 그 후 소라는 더 이상 자신이 레이라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며 메이와 함께 살로메 인 베가스의 클라이막스 무대에 오르고, 거기서 두 사람은 레이라를 뛰어넘는 연기를 펼치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그녀의 엄청난 아우라에 압도되어 자신들이 전성기의 몸이 아닌 레이라를 상대로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공연을 마친 뒤 레이라는 소라가 과거 자신의 파트너였을 때와 같은 강한 기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본인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질문의 답은 네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해. 지금 나의 꿈은 여기 이 무대에 있어. 하지만 그날 너한테 맡긴 꿈도 나한테 소중한 꿈이란다. 꿈을 잃지 말고 계속 쫓아가렴. 기대할게. 예. 풀이 아직도 보이네? 레이라의 말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그녀의 그림자만을 쫓고 있었음을 깨달은 소라는 레이라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켄으로부터 드라큘라 공연을 본 어린이 관객들이 대부분 울상을 지으며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어린이 공연을 새로 제작하기로 결심하며 동료들과 키즈 스테이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 소라는 과거 트램펄린 스타였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뒤로했던 마리온 베니니에게 다시 트램펄린의 즐거움을 알려주며 키즈 스테이지에서 과거 그녀의 어머니가 구상했던 딸과의 무대를 어머니 대신 마리온과 함께 재현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라는 3년 전에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 우승자 자격으로 받은 피닉스 티켓을 레온에게 건네주며 소라와 메이 중 한 명과 함께 페스티벌에 참가해볼 것을 제안하고,
이에 메이는 당연히 현재 레온의 파트너인 자신이 페스티벌에 출전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날 공연에서 갑자기 레온이 애드립을 시도한다는 명분으로 그녀의 손을 놓았다가 잡아버리면서 그 충격으로 메이의 어깨인대가 거의 파열되고 맙니다. 겨우 그 정도 애드립에도 대응 못하다니 한심하군. 너무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가진다. 과연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답군요. 제가 쓸모없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망가뜨린 거냐고요. 남을 탓하기 전에 네 자신의 한심한 실력부터 탓해라. 지금 한가롭게 남 걱정하고 있을 때니 너도 레온의 손에 망가지고 싶지 않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 소라, 내일부터 특별 훈련이다. 사실 레온은 3년 전의 서커스 페스티벌 이후 자신의 파트너들을 다치게 만들기로 유명한 퍼포머였으며 언제나 상대방에 대응하기 힘든 애드립으로 파트너를 난처하게 만들었고 이에 소라는 내심 레온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나 이번 페스티벌의 우승을 위해선 꼭 그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메이에 대한 죄책감을 뒤로한 채 레온과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레온의 훈련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그 훈련은 가면 갈수록 움직이는 버스와 지하철 안이나 철봉 위, 폭포수 아래 등 강도를 더해만 갔고 거기다 소라는 예전부터 레이라와 커다란 기술에만 매진한 탓에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편이었으므로 레온과의 훈련은 그녀의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전 뭘 해야 하죠? 레이아웃 썸머 살루트를 해봐.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래. 안전망을 내려라. 페스티벌 봄 경기에선 안전망도 보호줄도 없어. 너한테 최고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마. 너한테 최고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마. 잘 부탁합니다. 다음번에 뛰자. 타이밍은 딱 좋아. 못 뛰겠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넌 대회에 나가서도 다시 하겠다고 말할 셈이냐? 죄송합니다. 레오는 처음부터 자기 수준에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파트너는 전부 다 스테이지를 떠났지. 그걸 알면서도 레온을 불러온 건 소라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군요. 소라는 지금도 계속 너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다. 그 녀석이 레이라 해밀턴을 뛰어넘기 위해선 페스티벌에서 우승하는 수밖에 없어. 레온을 신뢰할 수 없었던 소라는 결국 그의 손을 붙잡지 못해 파트너 자격을 잃게 되며 그 사실을 절망에 빠져있던 메이에게 알려주고 이에 메이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것도 잠시 구름다리에서 떨어진 아이의 모습을 통해 불규칙한 회전 기술을 떠올리게 되며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데몬 스파이럴이란 기술을 완성합니다. 안전망이 없는 상태였기에 더더욱 메이의 기술을 상대하는 것에 긴장했던 레온은 그녀의 노력과 결과물에 매우 놀라워하며 또다시 메이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하게 됩니다. 나도 솔직히 메이가 거기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 내가 유리와 서커스 페스티벌에 출장하기로 했을 때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너희한테 돌아올 곳은 없다. 네가 메이한테 준 건 그 페스티벌이 너한테 있어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야. 지금의 너한테선 무대에 대한 열정도 박력도 안 느껴져. 난 네가 나가주길 바랬는데. 레이라 씨! 그 후 소라는 페스티벌에 나갈 방법을 궁리하던 중 레이라와 함께 페어로 우승했던 유리를 떠올리게 되고 이에 곧장 그를 만나러 프랑스에 온 그녀는 유리 또한 레이라의 연락을 받고 함께 페스티벌에 참가하려 했음을 알게 되며 그날부터 소라는 유리에게 소문으로만 알려진 기술이었던 천사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라가 파리에서 도움을 받았던 뮤트와 앨리스라는 퍼포머가 두 사람의 연습실을 찾아오며 선뜻 소라의 연습을 도와주겠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소라는 그런 두 사람의 선의에 매우 기뻐하며 뮤트와 앨리스의 도움 아래 공중에 떠오르는 타이밍과 포즈를 익히게 됩니다. 한편 페스티벌 접수를 위해 파리로 떠났던 메이는 그곳에서 레온의 예전 파트너였던 엠마를 만나게 되며 그녀로부터 레온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여자뿐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후 페스티벌 참가 명단을 살펴보던 메이는 그 명단에 등록된 소라의 이름을 발견하며 그녀와 다시 실력을 겨룰 수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페스티벌 당일, 소라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대기실의 풍경에 몹시 거부감을 느끼며 전년도 우승팀이란 이유로 다른 팀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게 되고, 그 후 자신의 앞선서였던 뮤트와 앨리스를 기다리던 소라는 그들이 페스티벌에서 천사의 기술을 선보일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이 자신과 유리의 연습을 도와줬던 이유가 우승 후보의 기술을 카피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천사의 기술은 우리들이 먼저 해보이겠어.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우리를 이용했잖아. 우린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연습할 땐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앨리스! 앨리스! 아니야. 여긴 내가 목표로 했던 곳이 아니야. 내가 목표로 했던 스테이지는 좀 더 즐겁고. 죄송해요, 레이라 씨. 왜 계속할 수 있겠어? 죄송해요. 천사의 기술을 저 정도로 해내다니. 레이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이 페스티벌을 더럽혔어.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그 후 소라는 자신에겐 레이라가 목표로 했던 길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목표와 꿈을 잃은 채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에 그녀는 결국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나가기로 결심하며 칼로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국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 소라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가벼운 서커스 동작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본 소라는 자신이 바래왔던 무대란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서커스를 포기하고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자신에겐 공연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우연히 자신을 찾으러 온 켄과 제리를 맞닥뜨린 소라는 그에게서 페스티벌을 기권한 일이 오히려 자신다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네가 저번에 기권했을 때 난 속으로 기뻤어. 싸우는 게 싫다면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면 되잖아.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네가 난 제일 좋아. 켄. 나도 좋아한다고. 우리들 배는 언제나 항상 소란 네 편이라고. 모든 질문의 답은 네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해. 싸움이 없는 모두가 즐거운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만드는 것. 고마워, 켄. 나 다시 카레이도 스테이지로 돌아가겠어. 그 후 소라는 칼로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잡일꾼으로라도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스텝으로 들어가고, 이에 메이는 소라에게 당장 무대로 돌아와 페스티벌 때의 결판을 내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대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자빌 담당 스텝이라도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소라는 백스테이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한편 페스티벌 때 천사의 기술을 본 뒤로 소라만이 자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레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파트너였던 소피를 떠올리는데, 너는 내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지금의 제 꿈은 다릅니다. 다툼이 전혀 없는 스테이지란 단지 꿈 같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어요. 내가 널 파트너로 선택한다면? 왜 이래요? 이거 나요. 이러지 마세요, 레오씨. 그 녀석과 같은? 나요. 소피! 레온 씨, 소피, 다행이야. 안 다쳤구나. 레온 씨, 저는 소라예요. 너였구나. 역시. 그리고 다음날 소라는 레온에게 자신이 그의 등장신에서 꽃잎 뿌리는 일을 맡게 되었다며 함께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 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메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레온의 파트너라며 소라는 물론 소피에게도 이겨 보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결코 소피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현재의 메이로선 소라도 이길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 후 메이와 함께 피날레 씬을 연기하던 레오는 그 순간 소라가 꽃잎 뿌리는 담당임을 떠올리며 갑자기 연기를 중단한 채 무대 세트 위에 있던 그녀를 데려오고, 이에 몹시 당황한 소라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그때마다 레온과 메이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두 사람과 함께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떨어진다. 젤리요. 관객들은
소리가. 저 다정한 연기 뭐지? 또 내가 진 거야? 레온 씨, 저 돌아갈게요. 소피. 기다려! 가지마! 사실 소피는 부모를 잃은 레온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자 파트너였으며 소라처럼 다툼이 없는 스테이지의 실현을 꿈꾸던 인물이었고 거기다 그녀는 천사의 기술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술, 즉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했기에 레온과 소피는 그 꿈을 위해 당시 최고의 공중근의 트레이너였던 아랑 루베의 밑에서 천사의 기술을 실현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랑은 소피를 통해 천사의 기술이 퍼포머의 천부적인 재능을 요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소피라면 그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혹독한 훈련을 반복하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레온은 자신이 소피의 기술을 완성시키겠다며 여동생을 데리고 아랑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소피를 천사로 만들기 위해선 레온이 악마가 되어야 했으나 여동생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는 차마 소피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였고 이에 결국 미완성인 채로 서커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레온은 잠시 자리를 떠난 소피를 기다리던 중 그녀가 달려오는 차에 치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잃게 된 레온은 소피와의 약속이었던 천사의 기술과 진정한 스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아다니지만 결국 소피의 공백만을 느끼는 과정이 되어 만나는 파트너마다 몸을 다치게 만들고 그러다 페스티벌에서 소라의 천사의 기술을 본 레온은 그녀에게 소피와 같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여동생과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소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라, 소피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 내가 죽인 거야. 그 당시에 나한테는 큰 야망이 있었어.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내 손안에 넣겠다는 야망이. 만약 칼로스가 레온을 카레이도 스테이지로 부르면 내 위치가 위험해지게 되거든. 나는 소피를 대회장에서 떨어진 공원으로 불러냈어. 소피는 나타날 리 없는 나를 계속 기다렸고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있는 레온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 숨을 거두기 전에 만나달라고. 소피 널 동경하고 있어. 부탁이야. 속인 게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의 차례가 가까워진 때라 당연히 무시했어. 난 레온과 결판을 지을 작정이야. 무슨 속셈이지? 난 너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려는 것뿐이야. 소피가 천사가 되지 못한 건 네가 완벽한 악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소피의 죽음을 가장 다행으로 생각한 사람은 바로 너야. 소피의 꿈이 너무 버거웠지? 헛소리지 마! 이걸로 됐어. 그만해요! 소라. 무대가 슬퍼하고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다툼이나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무대가 슬퍼하잖아. 너의 시간은 3년 전 소피가 죽은 그 순간에 멈춰버렸어. 속죄하고 싶었어. 소피한테도 레이라한테도. 그날 이후 소라는 레온과 함께 천사의 기술 훈련을 시작하지만 균형을 잡는 기초가 좋지 않았기에 발가락의 힘으로 겨우겨우 중심을 잡았으며 그로 인해 발가락의 가죽이 벗겨지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소라의 상태를 알고 있던 레온은 차마 발이 망가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훈련을 그만둘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기술에 만족할 수 없었던 소라는 켄의 지시 아래 다시 기초 균형 훈련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근본적인 약점을 바로잡으려 하고 그 후 다시 처음부터 천사의 기술 훈련을 시작한 그녀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은 것으로 인해 쓰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몸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소피도 너도. 전 관객들한테 가짜 기술을 보여줄 순 없어요. 나한테 가짜 기술을 보여주란 말이야? 가짜로 충분하잖아. 그런 식으로는 다툼이 없는 스테이지를 만들 수 없어요. 난 소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싸우고 있었다. 믿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소피 씨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다툼이 없는 스테이지에 레온 씨가 서 있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다고.
훈련을 계속하자. 한편 이상하게도 묘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던 레이라는 그 이유가 자신이 아직 무대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임을 깨달으며 소라의 훈련을 참고 삼아 홀로 천사의 기술을 익히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레온이 도중에 훈련을 그만뒀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가 소라를 키울 악마가 되지 못했다면 자신이 소라의 앞을 막는 악마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나랑 대결하자. 싫다면 그 역을 포기해. 나도 천사의 기술을 마스터했어. 라이벌로서 부족함은 없을 거야. 만약 진정한 카리도스타가 되고 싶다면 네 실력으로 날 이겨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겠어. 싸울 마음이 있는 모양이지? 예!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막상막하고. 소라,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나와 대등하게 기술을 겨룰 수 있는 라이벌은 네가 처음이야. 소라, 나는 너를 이기고 싶어. 사람들이 가진 천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나의 천사의 기술. 그래, 좀 더 자유롭게 연기해보자. 조금 애드립을 넣을게요. 알았어. 레이라는 진심으로 소라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천사를 키우는 건 악마. 그건 레이라를 뜻하는 거였나? 그때 점차 무대와 객석의 공기가 달라지며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하나둘씩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무대에서 연기하던 레이라 또한 갑자기 과거 부모님과 함께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왔던 기억을 떠올리더니 순간적으로 소라의 연기가 너무 궁금하여 자신의 옆에서 천사가 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이라는 천사가 된 소라의 모습에 몹시 기뻐하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데, 나는 너와 기술을 겨루면서도 어느새 관객이 돼 있었어. 드디어 나를 뛰어넘었구나. 너무 기뻐, 소라야. 나는 너한테 지는 일 없이 스테이지를 내려와 버렸어. 그게 너의 자립을 막고 있었던 거야. 제대로 싸워주는 일도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야. 축하해, 소라야. 고맙습니다, 레이라 씨. 그 후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모든 일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준비하며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의 탄생을 기대하고, 특히 메이는 공중근해의 초보였던 로제타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며 소라에게도 뒤지지 않은 오디를 연기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공연날, 레오는 소라에게 과거 레이라에 대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며 그녀야말로 진정한 퍼포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후 소라는 모든 동료들에게 최고의 갈채를 받아보자며 백조의 호수 공연의 막을 올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장면 32. 천사의 비상. 내가 가진 천사의 마음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순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순간도 놓치기 싫을 만큼. 무대 위에 똑같은 순간이란 없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소피, 소라랑 같이 연기하고 싶어. 나도 그래. 왠지 가만히 못 있겠어요. 갑자기 끼어든 배우들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게 소라가 꿈꾸던 스테이지. 분명히 확인했어. 네가 일으킨 기적을. 나의 역할은 이제 끝났구나. 그럼 난 갈게. 예. 전 앞으로도 계속 레이라 씨의 꿈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넌 이제 더 이상 내 꿈이 아니야. 소라, 넌 나의 자랑이란다. 레이라 씨. 카레이도 스테이지의 식구들은 이번 백조의 호수 공연을 통해 각자 자신이 목표로 했던 일들을 이루게 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하고, 한편 분장실에서 프레의 모습을 발견한 로제타가 다음 소라의 파트너로서 환상의 기술에 도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며 카레이도 스타 2부 새로운 날개는 끝을 맞이합니다.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펼친 천사의 기술을 통해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가 된 소라는 레이라 못지않은 유명세를 펼치며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고,
이에 긴장한 상태로 인터뷰를 이어가던 소라는 갑작스레 등장한 풀로 인해 생방송 도중 허공에 대고 로제타가 다음 신작의 주연이 될 것이란 말을 해버리면서 얼떨결에 로제타 또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주연 소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급하게 신작 각본을 완성해야 했던 미아는 웃지 않는 공주님이란 주제에 걸맞는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사라에게 잘못 배송된 옛날 그림을 보게 되면서 공주와 광대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되고 그 신작에서 각각 주연인 웃지 않는 공주 역과 저글링 못하는 왕자 역을 맡게 된 로제타와 소라는 배역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풀과 함께 연기 연습을 시도하지만 공주라는 역할 자체가 과거 디아블로 머신이라 불리던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로제타는 자신이 배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자만하며 소라에게 기술 연습만을 계속 재촉하는데 나의 공주, 환상의 기술과 천사의 기술,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왠지 상태가 이상한데? 가면도 없고. 무슨 일이죠? 저는 반드시 당신한테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 그건 당신의 환한 웃음. 정신이 들어? 아,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뭐라고 계속 혼잣말을 중얼대더라? 난 대체... 공주가 왕자한테 웃어주는 부분, 거기부터. 다시! 제발 그만 좀 해! 틀린 건 내가 아니라 미아야! 내 나름대로 완벽하게 연기... 로제타! 나도 지금 너의 연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디아볼로 대결에서 되찾은 너의 웃음은 환하고 활기찬 거였어. 지금 너의 웃음은 억지스럽고 불편해 보여.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명색이 주연이지만 자신의 연기는 마지막 몇 분. 만약 그런 게 시시해서 싫다면 지금 당장 때려치워.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쟤를 위한다면 어리광 받아주지 말라고. 로제타! 연습실을 뛰쳐나간 로제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방에 있던 풀을 찾아다녔으나 이미 그녀는 스테이지에게 선택받았던 자격을 잃어 정령인 풀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몹시 절망한 로제타는 소라에게 자신이 더 이상 환상의 기술을 연기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 뒤 그날 밤 몰래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 뛰쳐나옵니다. 그 후 로제타의 기숙사가 비어있음을 알게 된 소라와 동료들은 그녀가 파리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공항이나 주변 건물들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한편 택시가 잡히지 않아 정류장에서 발이 묶인 로제타는 우연히 정류장의 거미줄에 붙어있던 풀의 가면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면에 봉인되어 있던 그의 과거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과거 인간이었을 적의 풀은 광대의 신분이었으나 로제타와 닮은 그 공주를 사랑하여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여러 서커스 기수들을 공주의 앞에서 선보였고 그러다 점차 서로를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은 신분 격차로 인한 금단의 사랑으로 많은 병사들에게 목숨이 노려지게 되자 결국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스테이지의 정령이 된 풀은 마지막까지 공주의 웃음을 되찾아주지 못했다는 것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가면에 과거의 기억을 봉인하였고 그리하여 인간이었을 적의 기억을 잃은 풀은 그날부터 유일하게 환상의 기술을 성공한 인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무대에 선택된 퍼포머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풀의 과거를 알게 된 로제타는 비로소 자신이 맡은 배역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며 당시 풀을 사랑했던 공주 또한 그가 진심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다 가면을 통해 풀의 시각으로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로제타는 그동안 자신이 환상의 기술에 대한 자격에만 얽매여 원래 카레이도 스테이지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을 찾아다니던 소라 일행을 만난 로제타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얼마 뒤 드디어 신작 공연의 첫 무대에 오르는데 준비됐니? 응? 함께 만들자. 진정한 스타가 만드는 웃음이 가득한 스테이지를. 소라? 왜 그래, 소라? 소라야, 10초 전이야. 가자, 로제타? 예!
그리고 얼마 후 로제타와의 신작 공연까지 무사히 마친 소라는 다음 신작인 불사조의 전설에서 주연 불사조 역을 맡게 되며 마찬가지로 브로드웨이에서 불사조 공연을 준비하던 레이라와 같은 캐릭터를 연구하게 되고, 그러나 배역의 기틀조차 잡지 못한 소라는 물론 자신의 불사조 연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레이라는 공연을 2주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자전거 여행을 떠나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연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라는 레이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픈 마음에 곧장 켄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하며 그 과정에서 메이와도 합류하게 되고, 그리하여 레이라가 사는 뉴욕에 도착한 소라는 그녀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맥컬리 톰슨으로부터 레이라가 어렸을 땐 엄청난 울보였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해밀턴 가문에서 일하시던 어머니 덕에 전 레이라 아가씨의 놀이상대를 하게 됐어요. 그 무렵 아가씨는 심한 울부셨죠. 엄마 괜찮아요? 얼른 나와서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변한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례식 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한편 자전거 여행 중 우연히 류라는 인물을 만난 레이라는 그녀와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지금껏 걸어온 길을 떠올리던 중 문득 자신이 소라를 만난 후로부터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류가 여행 자금을 모두 도둑맞았음을 알게 된 레이라는 즉석에서 자전거 묘기를 펼쳐 그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던 것도 잠시 점차 자신이 류를 의지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곧장 홀로 여행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누군가한테 기대려 하다니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약한 모습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내 목표는 언제나 미래의 나 자신.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아. 올해야말로 너의 투지를 불타오르게 줄 새 얼굴이 나타나길 바래. 실례합니다. 넌 누구지?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시험을 칠 나소랍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클라이맥스는 레이라와 소라한테 맡기겠다. 어째서? 왜 소라인 거지? 날 불타오르게 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난 새로운 나 자신을 찾은 게 아니야. 바뀌었을 뿐이야. 소라 때문에. 빈가? 생각난다. 첫 공연을 하루 앞두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다니. 그때부터였어. 무모한 짓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진 건 환상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을 때 소라와 함께 기술을 완성시킬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생각했어. 아마 소라가 옆에 없었다면 난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지 못했을 거야. 왜 자꾸 지나간 일만 생각나는 거지? 목표를 삼아야 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게 나의 한계? 나에겐 더 이상 가야 할 길이 없는 거야? 그 후 자전거를 끌고 빗속을 거닐던 레이라는 우연히 캠핑카로 각지를 여행하던 노부부를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부부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레이라는 그 두 사람에게 나약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하지만 철없던 전 병원에만 있는 어머니가 야속했죠. 미안하다. 금방 집으로 갈게. 거짓말쟁이! 내 생일 때 집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미운 거죠?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나도 엄마 미워. 병원이 그렇게 좋으면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려고요. 앞으로 일주일도 못 버티신다며 불쌍해서 어쩌니. 어머니가 얼마 못 사신다는 걸 알고 달려갔을 땐 잘못했다고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당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울보레이라를 두고 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 목까지 그 아이.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미웠어요.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울지 말자,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맹세했죠. 하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앞으로는 어깨의 힘을 조금 빼보는 게 어떨까? 예? 만나셨다고요? 그래, 아마도 그 사람이 맞을 게다. 그 아가씨라면 세네카 호수 쪽으로 갔을 거야. 세네카 호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레이라는 우연히 꽃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던 한 소녀를 발견하며 그 소녀를 통해 어릴 적 매 순간마다 감정에 솔직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욱 강해지는 게 아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은 레이라는 처음으로 언제나 한심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며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래의 자신을 받아들인 후 갑자기 소라가 보고 싶어진 레이라는 브로드웨이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였으나 그 순간 때마침 세네카 호수에 도착했던 소라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절묘한 순간에 등장한 소라의 모습에 레이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언제나 자신이 변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소라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심이세요? 부탁이야. 네 손으로 직접 나를 바꿔줘. 아주 짧게 잘라줘.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네가 여기 있는 거 인정 못해. 골든 피닉스를 성공시키겠어요. 성공했군. 아까 그건 분명한 골든 피닉스였어. 이번만은 실력을 인정해줄게. 소라, 널 처음 만난 이후로 나는 참 많이 변했어. 내가 새로운 나 자신을 찾을 때마다 거기엔 반드시 네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이 머리카락도 너한테 잘라달라고 부탁한 거야. 저야말로 레이라 씨한테 기대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너를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내 앞에 나타나 준 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 다 끝났어요. 고마워, 소라. 예. 그 후 레이라를 향한 존경심이 솟구치던 소라는 갑자기 자신이 표현할 불사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자신만의 불사조는 제가 되어도 몇 번이고 다시 되살아나는 바로 미래를 향한 희망인 꿈 그 자체라는 것을 떠올리고 이에 소라는 불사조의 전설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기술로 과거 레이라와의 첫 접전이었던 골든 피닉스를 응용하기로 결심하며 그녀의 주특기 기술을 통해 비로소 레이라를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켄! 어? 네가 예전에 그랬지.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 오래전의 꿈이라고. 말해봐. 그 꿈은 정말 제가 돼버린 거야? 이번 무대에서 나랑 같이. 고마워, 소라야. 하지만 난 됐어. 나한텐 환하게 불타는 새로운 꿈이 있거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그리고 얼마 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불사조를 성공적으로 연기해낸 소라와 레이라는 지금껏 얽매여있던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변신에 성공하며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뜨거운 갈채를 받아내고 그리하여 길고 긴 방황에서 벗어난 레이라는 다시 어릴 적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으면서 카레이도 스타 3부 웃지 않는 공주님과 불사조의 전설은 끝을 맞이합니다. 카레이도 스타는 1화부터 26화까지 1부, 27화, 28화가 1부의 총집편, 그리고 29화부터 51화까지를 카레이도 스타 새로운 날개라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주인공 소라가 카레이도 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려냈고 특히 초반에 악역 포지션으로 그려지던 레이라의 캐릭터를 점차 소라와 함께 성장하는 포지션으로 그려내며 주인공 이상으로 사랑받는 매력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카레이도 스타 1부는 소라가 동경의 대상인 레이라와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역할과 라이벌 그리고 결국엔 레이라의 동등한 파트너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소라와 레이라가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등 공연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였고 거기다 마지막에 레이라가 소라에게 꿈을 맡긴 채 카레이도 스테이지를 은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부의 내용이 소라가 레이라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통해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레이도 스타 2부는 소라가 레이라의 파트너로 성장하기까지를 다룬 1부와 달리 멘토였던 레이라를 넘어서 결국 스스로 진정한 카레이도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려냈고
특히 레이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가던 소라가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내며 동경의 대상을 보고 성장한 그녀가 나중엔 다른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소라가 진정한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카레이도 스테이지에 입단시킨 칼로스, 자극을 주는 레이라, 극복해야 할 상대로서 레온과 메이를 등장시키며 소라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는 동시에 그녀와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로 그려내고, 특히 1부가 레이라였다면 2부에선 레온이 소라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엔 여동생인 소피와의 약속을 지키고 과거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레이라와 남성 캐릭터들의 존재감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라의 성장에서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소라와 함께 성장하는 포지션이라기보단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에 가깝고, 특히 그는 소라에게 연애 감정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지만 주인공의 러브라인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작품의 특성상 마지막까지 소라가 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레이도 스타 3부의 2가지 오브에 있는 각각 앞으로 소라의 뒤를 이어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로제타의 이야기와 항상 모든 일에 막힘없이 부딪혀왔던 레이라의 과거를 담은 에필로그 스토리이며, 그 속에서 환상의 기술을 연기할 자격을 쥐어주던 풀의 어두운 과거와 처음으로 한계에 다다른 레이라의 방황을 그려냈고, 특히 2번째 스토리인 불사조의 전설 같은 경우 제가 되면서도 몇 번이고 다시 되살아나는 불사조를 마치 여러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다가도 결국 무대에서 피어오르는 희망, 즉 소라와 레이라의 꿈으로 묘사하며 TV판에서 두 인물이 보여주었던 무대를 향한 열정과 본 작품의 꿈이란 주제를 불사조란 존재를 통해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라가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진 뒤 빗속에서 절망하는 장면은 마치 불 속에서 뛰어든 뒤 재가 된 불사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것을 통해 다시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레이라의 모습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되살아난 불사조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고, 거기다 그런 레이라의 모습을 통해 백조의 호수 오데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소라가 레이라의 기술로 새롭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껏 서로의 존재를 통해 변화해왔던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레이도 스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